2023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이상민은 30년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다. 50세,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다. 손에 쥔 통보서를 바라보며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상민 차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말입니다. 명예퇴직 패키지는 나쁘지 않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30년.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성실하게 일해온 세월이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다 여겼다. 회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상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아내 수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대학생인 딸 지혜와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것이다. 그게 잠시 얘기 좀 하자. 거실 소파에 앉아 상민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명예퇴직 통보서를 내밀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언제부터? 다음 달 말까지. 퇴직금은 2억 정도 나올 것 같아.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지혜의 대학 등록금, 준호의 학원비, 아직 20년이나 남은 아파트 대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괜찮아요. 우리 못 이겨낼 일이 있겠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상민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퇴직 후 한 달 상민은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섰다. 30년간 쌓아온 경력이면 어디서든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번째 면접에서 돌아온 답변은 냉정했다. 경력은 화려하시지만 저희가 찾는 인재상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이가 많다, 연봉 기대치가 높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들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저축해둔 돈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상민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아빠, 저 등록금 걱정 마세요. 장학금 신청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민의 가슴이 찔렸다. 딸이 아버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세 번째 달 상민은 조건을 낮춰 지원하기 시작했다. 연봉도 예전의 70% 수준으로 낮췄다. 그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여보, 제 친구 남편이 부동산 일하는데 한번 해볼래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상민은 고개를 저었다. 30년을 사무직으로 일한 사람이 갑자기 영업을 어떻게 해? 그리고 부동산은 경기도 안 좋잖아. 그럼 뭐라도 해야죠.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상민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넷째 달부터 상민은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택시기사, 배달 대행,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았다. 택시기사 면접에서는 나이가 많아 체력이 걱정된다는 말을 들었고, 배달 대행은 오토바이를 다룰 줄 모른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졸의 대기업 경력이면 언젠가는 그만둘 것 같아서요. 저희는 오래 일할 사람을 찾거든요.
편의점 사장의 말이 상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고학력이 오히려 장벽이 되는 현실이었다. 5번째 달 상민은 창업을 결심했다. 퇴직금 2억을 미천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500만 원을 들여 쇼핑몰 사이트를 구축했다. 중국에서 자파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 모델이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매출이 나왔다. 하지만 둘째 달부터 문제가 생겼다. 상품이 사진과 달라요. 배송이 너무 늦어요. AS가 안 되네요. 고객 불만이 쇄도했다. 중국 업체와의 소통 문제, 품질 관리 문제, 배송 지연 문제가 연이어 터졌다. 반품 요청이 늘어났고 적자가 커졌다. 6개월 후 상민은 온라인 쇼핑몰 문을 닫았다. 투자한 1,500만 원은 고스란히 날아갔다. 쇼핑몰 실패 후 상민은 한동안 무기력에 빠졌다. 수연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2달 후 상민은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 위안이었다. 하지만 3개월 후 새벽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량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갔다. 3개월간 번 돈 500만 원에서 수리비를 빼니 실질적인 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반찬 가게에 도전했다. 3천만 원을 투자해 동네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수연이 요리를 담당하고 상민이 매장 운영을 맡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장보기, 하루 종일 반찬 만들기, 저녁까지 매장 운영. 부부가 쉴 틈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매출이었다. 하루 매출이 10-15만 원에 불과했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빼고 나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았다. 6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반찬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다. 투자금 3천만 원 중 절반 정도만 회수했다. 1,500만 원의 손실이었다. 반찬 가게마저 실패한 후 상민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었다. 총 3천만 원의 손실, 줄어든 저축, 늘어나는 생활비. 현실이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상민은 밤마다 자책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50세에 이런 나락으로 떨어질 줄이야. 주변 사람들을 만나기도 부끄러웠다. 수연은 마트 일을 풀타임으로 늘렸다. 하지만 그녀의 월급 150만 원으로는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아파트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이었다. 아빠,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할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어느 날 밤 상민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내가 없어지면 가족들이 편하지 않을까?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은 가족에게 짐덩어리가 된 것만 같았다. 상민은 인터넷으로 극단적 선택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절망감이 더 컸다. 어느 날 밤 상민이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준호가 들어왔다. 아빠,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아빠,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아빠가 힘들면 저희도 힘들어요. 아빠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준호의 말에 상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무능하다뇨. 아빠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요.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수연이 상민에게 다가왔다. 여보, 요즘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돈은 또 벌면 돼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뿐이에요. 수연은 상민의 손을 잡았다. 다음 날 지혜가 상민에게 편지를 전했다. 아빠에게. 아빠, 요즘 정말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빠를 보면서 자랐는데 아빠는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지금 잠시 어려운 시기일 뿐이에요. 아빠라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등록금 걱정 마세요. 장학금도 받고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못 이겨낼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딸 지혜가. 편지를 읽으며 상민은 울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극단적인 생각은 가족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 상민은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수연의 제안으로 진로 상담을 받기로 했다. 진로 상담사 김 선생과의 첫 만남은 의외였다. 상민 씨, 지금까지 많은 시도를 하셨네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실패가 아니라면요? 경험이죠. 30년간 사무직만 하다가 온라인 쇼핑몰, 대리운전, 반찬 가게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으신 거예요. 김 선생의 시각은 신선했다. 실패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상민 씨는 지금 50세의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계신 거예요. 상민 씨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성실함, 책임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끈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게 상민 씨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감을 조금 회복한 상민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온라인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0년간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많이 담당했잖아. 그 경험을 살려볼 수는 없을까? 상민은 자신의 경험을 다시 돌아봤다. 회계, 경영관리, 직장생활 노하우.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다. 먼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보기로 했다. 50대 아저씨의 직장생활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첫 영상은 신입사원이 꼭 알아야 할 회사생활 10가지였다.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용적인 조언을 담았다. 준호가 편집을 도와줬다. 아빠, 생각보다 재미있는데요? 실제 경험담이라서 더 생생해요. 영상을 업로드한 후 며칠 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정말 도움됐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곳이 없었는데 감사해요. 구독 눌렀어요. 작은 반응이었지만 상민에게는 큰 격려였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상민의 채널은 구독자 500명을 넘어섰다. 특히 50대 명예퇴직자가 알려주는 면접 꿀팁 영상은 조회수가 5만을 넘었다. 실제 경험자가 알려주니까 훨씬 실용적이에요.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조언 해주시니까 더 신뢰가 가요. 6개월 후 채널은 구독자 2,000명을 돌파했다. 유튜브 수익화도 가능해졌다. 한 달 수익은 20에서 30만 원 정도였다. 상민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개설하기로 했다.
직장인을 위한 실무 회계 기초 강의를 만들었다. 30년간 회계 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강의 준비에만 2개월이 걸렸다. 가족들이 도움을 줬다. 수연은 강의 자료 교정을, 지혜는 PPT 디자인을, 준호는 영상 편집을 맡았다. 강의를 출시한 후 첫 달 30명의 수강생이 등록했다. 둘째 달에는 50명, 셋째 달에는 80명이 등록했다. 정말 실무에 도움되는 강의입니다. 이론만 나열하는 다른 강의들과 달리 실제 사례 위주라 좋아요. 강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 한 중소기업 대표가 상민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저는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박 대표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강의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박 대표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을 위한 사내 교육을 의뢰했다. 특히 신입사원들에게 직장 생활 적응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첫 사내 교육은 떨렸다. 20명의 젊은 직원들 앞에서 이 시간 강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좋아졌다.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실력이요. 인맥이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상민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신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젊은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교육이 끝나고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정말 도움됐어요. 또 와주세요. 박 대표도 만족해했다. 직원들 반응이 정말 좋네요. 다음 달에도 부탁드릴게요. 첫 사내 교육이 성공하자 다른 회사들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달에 4-5번의 사내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강의료도 한 번에 50만 원으로 올렸다. 유튜브 채널도 성장했다.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한 달 수익도 100만 원에 육박했다. 온라인 강의 수강생도 200명을 넘었다. 상민은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이 돌아왔네요. 어느 날 큰 기업의 HR팀에서 연락이 왔다. 대기업 계열사였다. 3일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의료는 300만 원이었다. 대기업 계열사 교육 준비에 상민은 3주를 투자했다. 리더십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교육 당일 상민은 떨렸다. 하지만 시작과 함께 자신감이 생겼다. 여러분, 진짜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민은 자신이 30년간 경험한 다양한 리더십 사례들을 소개했다.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솔직하게 공유했다. 3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참가자들의 평가는 압도적으로 좋았다. 참가자 만족도가 95%네요. 이런 점수는 처음 봅니다. 정기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기업 교육이 성공하자 상민은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상민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수입도 안정화되었다. 유튜브 광고 수익 월 150만 원, 온라인 강의 수익 월 300만 원, 사내 교육 월 400만 원. 한 달 총 수입이 850만 원에 달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수연도 마트 일을 그만두고 상민의 사업을 전담 도왔다. 부부가 함께 일하니 더욱 즐거웠다. 사업이 안정화되자 상민은 책을 쓰기로 했다. 50세 인생 2막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책으로 정리했다.
6개월에 걸쳐 완성한 원고를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책이 출간되자 반응이 좋았다. 첫 달에 3,000부가 팔렸고 온라인 서점 경영서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랐다. 정말 용기를 주는 책입니다. 50대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책 출간을 계기로 강연 요청도 늘어났다. 상민의 이야기가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도 들어왔다. 방송 후 상민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다.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다. 이제 상민의 연수입은 1억 2천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상민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돈이 아니었다. 어느 날 한 50대 남성이 상민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최근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 상민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 상민은 이들을 위한 무료 상담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지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제안했다. 아빠, 제가 아빠 사업을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준호도 대학 진학 후 영상 제작을 전공했다. 나중에 아빠 유튜브 채널 프로듀서 할게요.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었다. 3년 후 상민은 직원 20명의 작은 기업 대표가 되었다. 연매출 10억을 달성했다. 50플러스를 위한 종합교육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50플러스 시장의 잠재력을 인정받아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였다. 상민은 정기적으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시험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가 50세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족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상민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다. 가족의 사랑,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이제 55세가 된 상민은 중장년층의 재취업, 창업,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50세에 명예퇴직을 당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상민. 온라인 쇼핑몰 실패, 대리운전 사고, 반찬가게 폐업. 연이은 실패 속에서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준호의 아빠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말, 수연의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뿐이라는 위로, 지혜의 편지 한 장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30년간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교육. 처음에는 월 수익 20만 원에 불과했지만 끈기 있게 지속한 결과 연수입 1억 2천만 원에 성공한 교육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상민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경제적 성취가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가족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것이었다. 5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50플러스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나이가 많아도 실패해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예전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를 지나며 상민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때의 실패들이 지금의 성공을 만든 거예요. 정말로 그랬다. 온라인 쇼핑몰의 실패에서 온라인의 가능성을 배웠고, 대리운전에서 서비스업의 어려움을 알았고, 반찬 가게에서 창업의 현실을 체험했다.
모든 실패가 지금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지혜는 이제 아버지 회사의 마케팅 이사가 되었고, 준호는 영상 제작을 전공하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수연은 여전히 상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왔네요. 앞으로도 함께 가요. 상민의 새로운 꿈은 50플러스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더 많은 중장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상민의 진정한 성공 스토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가족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뿐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5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상민의 자서전 50세, 인생 2막을 시작하다 중에서